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좌파 언론 그리고 청와대 정부에서는 야, 우리 외교왕님의 외교가 통했다. 우리 말을 들어줬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도 바꾸고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에 나섰다. 이렇게 완전히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제가 이 G7 지금 외무장관 회담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며칠 사이에 미 백악관 그리고 미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확실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국이 북한에게 백기투항을 요구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까지 끼워 넣는 겁니다. 자, 백악관 대북정책은 적대시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건 당연한 외교적 수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적대시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우리는 외교로 푸는 게 해결이 목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극히 답안제, 모범 답안에 가까운 그런 외교적 수사죠.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어가지고 원문 한번 봤더니 이렇네요.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시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는 전부 대 전부 또는 전무 대 전무보다는 더 조정되고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을 줄이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가능성을 가장 높인다고 믿는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애매한 이야기합니다. 왜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외교적 수사하는 겁니다. 마음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거니까 애매한 이야기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성공한 것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 국무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할 때 그동안 쭉 북한 비핵화,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북한의 상황님께서 폐하가 노스코리아라고 하는 거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부하들은 당연히 그 위에 계신 우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대체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제발 코리안 페닌슐라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얄밉게 보였을까. 얘들 지금 속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저 핵이 지들 노리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야 라는 그런 시각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 뭘 또 양보를 할까 하는 거 보면 참 이 용어 때문에 그렇게 외교적 노력을 한다는 게 참 웃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말 대단히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사실은 통첩을 합니다. 뭐라고 통첩했냐? 북한에 니들 알아서 해. 하든지 말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외교의 문을 열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공유한 것처럼 북한은 1년 넘게 외교 채널을 닫고 지난 행정부 때처럼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묻습니다. 북한이 외교에 관여하라는 바이든 요구를 묵살할 경우 해법이 있느냐? 플랜 B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우리의 목표는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북한, 니들이 먼저 움직여. 먼저 행동해. 니들이 대화를 하러 나오든 아니면 핵 폐기하든 니들이 먼저 알아서 해. 도발을 하든 뭐든지 알아서 해. 그거 보고 우린 결정할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거 보고 어떤 결정하냐? 이렇게 뒤에 또 나옵니다. 일단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 니들의 행동, 도발이냐, 대화냐, 또 핵 폐기 수순이냐, 알아서 결정해.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외교항 우리 네고시에이터님이 정말 협상왕님께서 정말 잘하셨나? 라고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미국의 속내는 이겁니다. 나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며칠이든 몇 달이든 지켜볼 것이다. 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그것은 전적으로 니들 하기 나름이다. 전적으로 니들 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어떻게 하는 거 나는 먼저 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안 급해. 왜냐? 얘하고는 하기 싫거든. 한국에 새 정부 들어올 거야. 걔들하고 할 거야. 왜? 얘하고는 말이 안 통해. 우리하고는 생각이 너무 달라. 그래서 북한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며칠이든 아니야 몇 달이든 그냥 지켜만 볼 거야. 그리고 그 대가는 분명히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무서운 이야기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의 연설 또 백악관 대변인의 애매모호한 그런 멘트 이런 거 보고 우리 외교가 정부 그리고 언론들이 오 좋아 좋아 하고 하니까 또 중국에서도 아 좋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냅니다. 5월 3일 장주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제재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외교적 노력,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바란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외교적 노력이 더 올바른 방향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라고 하니까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 다음날 바로 반박을 합니다. 자, 여기 외교적 노력해야 되고 제재 완화해야 된다. 라고 중국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제재 유지를 위한 각국 설득 노력도 외교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그동안 여러 나라들과 함께 해왔던 그 제재 압박 이것도 외교야. 그러니까 니들 외교하자고 알았어. 외교 계속할게. 우리 압박 계속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엔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대북 제재 유지, 해제 안 해. 우리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주변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압박, 제재 이거 완화시키지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미 국무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대화하러 나옵니까? 안 하죠.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설왕설래 있으니까 미 국무부 관영 매체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그래서 전문가들 초빙해서 이 도대체 뭐냐 하고 좀 해설 좀 해봐, 답 좀 내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이야기한 세밀히 조정된 이라는 말은 일단 한 걸음 디뎌보고 그 영향을 본 뒤에 그에 맞춰 조정해 나간다는 뜻이다. 조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반응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야 대화하자. 그래 알았어 하자. 자, 그런데 압박은 그대로야. 그런데 일단 대화하자 라고 해놓고 북한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면 때려버리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해제하고 폐기하는 수순을 하고 하면은 대화 좀 해주고 그렇지만 압박과 제재는 유지하고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버트 아이논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부차관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내놓은 언어들은 매우 일반적인 언어들이다. 실제 협상에 들어갈 경우 선택지를 갖기 위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모호한 발언을 하는 것이다. 지금 나오는 외교 모색이라는 말은 압박 없이 외교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우리 좌파 언론, 청와대, 우리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 그리고 중국 이런 데는 제재 해제하자, 제재 완화하자.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했네. 외교왕님의 설득이 통했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압박 없이 외교만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 딱 이야기했죠. 외교, 압박도 외교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압박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뭔가 선 행동을 하지 않는다. 북한 니들이 알아서 해.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장 제1호 당사자죠. 2호 당사자가 이제 미국과 일본인데 그런데 제1호 당사자를 빼놓고 2호 당사자들끼리만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리 이제 한국도 초청받아서 갔죠. 정의용도 가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정의용은 전혀 말한 바 없고 또 미국도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주재하지 않고 미국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대화를 주도를 했고 일본 외무장관이 바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의제를 주도하고 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낙동강 오래알 돼버린 건 니들 빠져. 예. 니는 뭐 북한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돼버린 겁니다. 정말 이상한 정부 4년 동안 정말 황당한 상황에 놓여져 버린 거죠. G7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의 기자회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실무 만찬에서 북한과 이란 문제가 거론됐다. 북한 문제는 내가 논의를 리드해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을 나누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 설명했다. G7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CVID 목표를 견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는 이 만찬 모임 전에도 블링컨 장관과 만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을 들었다. 블링컨과 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뜻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한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한 의제를 일본이 꺼냈습니다. 일본이 꺼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제 G7이 전부 다 여기에서는 또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 비핵화라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폐기를 하자 라고 G7들이 입을 모았고 그리고 제재 압박 그대로 유지하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완전한 이행이 필수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뭡니까? 가혹한 대북 제재죠. 그리고 북한이 새로운 추가 도발하면 더 강력한 해상 봉쇄에 준하는 그런 제재에 들어가기로 트리거 조항을 마련해 놨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 이행해야 된다. 라고 G7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만찬, 이 모임 전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모테기 일본 외무상을 먼저 만나서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대북 정책에 대한 제1호 당사자인데 우리 외무장관을 먼저 만나서 설명하지 않고 일본 외무상을 먼저 만나서 대북 정책,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이제 며칠 전에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정의용 질것 많아가지고 설명해 주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이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현 정부 빼놓고 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자고? 아니에요. 지금 미국 입장은 문재인 정부 니들은 빠져라. 니들하고는 안 한답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와 미국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 이 당사자들 그리고 G7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이 강대국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북한 비핵화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들하고는 안 하는 게 맞다. 얘들하고 하다가는 완전히 물이 타져가지고 이게 뭐 뜨뜻미지근한 이게 뭐 소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게 나오겠다. 그렇다고 뭐 배합이 잘 되어서 맛있는 게 나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상한 게 나오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테드 리우 이 사람 제가 언급을 잘 하는데 이 사람 이야기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보시다시피 초선 때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선거운동할 때 격려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이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픽업한 사람인데 이 뭐라고 했냐?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기다려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즉 다음 정부하고 하지 문재인하고는 안 한다. 왜? 쟤는 다르잖아. 말 통하는 정부 만들어서 그 정부하고 같이 하자. 자,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에게도 강력한 핵 억지 정책을 펴면서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뭐냐?
그동안 냉전시대 때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미국이 니들 핵무기 사용하면 난 반드시 핵무기 사용할 거야. 또 핵무기 사용할 것 같으면 반드시 먼저 때릴 거야. 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중국, 소련,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 못한 거다. 즉 북한에게도 핵무기 선제 사용 불용 원칙 그거 하지 말고 핵무기 먼저 쓸 수 있다. 지금 뭐 저유력 핵무기 많이 만들어 있으니까 그건 먼저 때릴 수 있다라는 거 견지해야 된다. 북한에게도 강력한 핵 억지 정책. 그게 바로 핵의 선제 공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핵의 선제 공격에 대한 이 정책을 북한에게도 강력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야, 너 살고 싶으면 정권 보장해 줄게. 비핵화해.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거하고 딜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내줄 게 없죠. 그래, 김정은 너 계속해라. 계속해. 그렇지만 핵은 내놔. 이거하고 딜하자. 이 말인 겁니다. 그럼 북한은 뭐냐? 김정은이가 죽을 때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인위적으로 김정은을 교체하는 작업을 안 하는 그거하고 핵하고 바꾸자.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꾸었다가 죽은 사람 있죠. 가다피. 그래서 북한은 그거 안 하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판을 다 짜놓고 북한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입니다. 완전한 백기투항 아니면 죽은 뿐이죠. 스톰 디트런스, 가혹한 무서운 억제.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 떡밥을 던졌는데 하나는 인권입니다. 두 번째는 잠수입니다. 너 죽일 거야. 인권. 이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때리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명분이 있었죠. 테러를 당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뭐 대량 살상무기 있어. 쟤들 확산할 거야. 라고 하고는 들어갔는데 국제사회가 전부 지지는 안 했죠. 그리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권을 가지고 계속 세팅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박상학 대표도 지금 거기에 가세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김정은을 돕고 있는 그 인권을 이 말살을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도 같이 지금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을 때리는 데 있어서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의 가장 저변에 깔린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상 국가가 비난을 할 수 없는 명분을 지금 다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너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잠수죠. 완전히 이제 백기투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겁나는 겁니다. 야, 삶은 소대가리 동무 어떻게 좀 해보라. 저도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동지. 네, 박상학 대표한테 딱 풍선 날리게 했는데. 아니, 이거 가지고 이제 북한에서는 너무 기분 나빠. 뭐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연일 지금 마마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마마께서 원하시는 대로 잡아넣자고 하니 미국이 딱 쳐다보고 있죠. 정상회담 며칠 안 남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동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